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면사포의 얼짱 멘토 강신호입니다.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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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이요. 고용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업률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학생들도 음. 취업에 대한 불안감, 걱정이 그렇죠.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과연 대학을 가서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다 보니까 네. 학교 진학보다는 또 취업 준비에 많이 진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대학 전공을 살린다거나 혹은 아니면 대학을 간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취업을 이렇게 이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도 하다 보니까는 어렵죠. 네.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 올바른 현상이 아닐까. 일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그런 진로를 파악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자기 역량에 달린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아프다. 아픕니다.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아픕니다. 네. 맞아요. 저희 네. 때 고등학교 때는 막 시험 끝나면 막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 생각에 네. 좀 여유도 있고 그랬었는데 세대가 많이 다르죠. 그렇게 많이 어느 안 세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일찍이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취업 과정을 전문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로 진행하는 학생들이 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지원자도 이런 우수한 과정을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는요. 국민은행이죠. KB국민은행의 신입행원 특성화고 전형 L5 직급에 지원을 하는 지원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KB국민은행 어떤 곳인지 우리 얼짱 멘토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금융지주의 자회사죠. 시중은행으로 2001년 11월 주택은행과 그리고 국민은행이 합병해서 네. KB국민은행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1963년에 국책은행으로 설립된 국민은행이죠. 그리고 네. 1969년에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이 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중은행 가운데 원화 예수금 그리고 원화 대출금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1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B국민은행 참 인기 있는 곳인데요. 그렇죠. 네,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사포 직무기술서 함께 보시죠. 네, KB국민은행 L5 직급 수행 업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점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네, 이출금, 예금 신규 및 해지 관련해서 예금 수납 업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신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금융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기타 기업 금융으로 가게 되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 외환 업무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영업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 어떤 게 필요한가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들에게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기 때문에 네. 기초적인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 네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금융 업무이기 때문에 네. 수치적인 지식, 맞아. 수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네. 우선 좀 전략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상담, 프로세스라든지 기법에 대한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실명제라든지 원천징수, 개인정보법, 그렇죠. 외국한 거래법 이런 법률 제도에 대해서도 잘 네.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네.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서비스 마인드라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좀 뽑을 수가 있고 또 서비스 마인드를 통해서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자신의 어떤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사람들 대면했던 경험을 통해서 네. 보여줄 수 있다라면 또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듭니다. 고객 네. 응대가 좀 업무상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기술이 필요하고요. 네. 저도 이제 그 금융업에 관해서 필요 스킬 뭐냐라고 이제 핵심적으로 그 관계자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네. 말씀해 주시는 게 우선 서비스다. 심플하게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뭐 IT 비중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면대면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서비스 역량 그리고 그 안에 좀 더 들어가자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래서 고객과 대면에서 의사소통을 얼마큼 잘하고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잘 파악해서 만족시켜 주느냐. 네.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인데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역량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상담해야 되고 그렇죠. 상품 제안해야 되고 추천도 해야 네, 되고 맞습니다.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네. 커뮤니케이션 부분 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신 업무를 맡게 되면 여신 심사나 평가와 관련돼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나 단말기 사용 방법, 네, 네. 그렇죠. 네.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저는 꼼꼼함을 꼽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돈을 좀 다루고 숫자를 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사고로 날 수도 있고 맞아요. 작게는 어떤 지점에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시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시제 정리가 서로 맞지 않았을 때 굉장히 모든 사람이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네. 그것을 껴맞춰야 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고객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제 정리 같은 걸 하든 아니면 돈과 어떤 숫자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꼼꼼한 자세를 좀 뽑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려는 그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연결져서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이제 보냈던 제자들, 멘티들 금융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연락을 해보면 시제가 그러니까 뭐 돈이 좀 맞지 않아서 퇴근을 못 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닫힌 영업점 문 안에서 맞습니다. 고생이 거기서 많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갖는 내가 이런 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네. 그런 책임감,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고객이 좀 바쁠 때는 정말 많이 또 몰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고객을 책임진다는 네. 그런 성실함, 그런 마인드가 뭐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적극적인 세일즈 자세, 네, 이것도 저는 꼽고 싶습니다. 네. 뭐 신상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우리 목표 할당량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이제 권유하고 또 유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일즈 자세. 그 다음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려는 태도. 네. 네. 그 다음에 고객의 비밀, 사생활 정보나 뭐 이제 재산 현황이나 우리 이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거. 네, 보호해줘야 맞습니다. 되죠. 예, 그런 비밀 보장. 하려는 태도. 네, 비밀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안다고 막 친구들 거 열어보고 그쵸, 다른 사람 그쵸. 거 열어보고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혹시나 자격이 안 된다 여신 심사를 할 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태도. 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KB 국민은행의 네, 고졸 LO 직급의 직무를 알아보았습니다. 면사포에는 이 LO 직급으로 고졸 채용으로 지원을 하는 친구가 지금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고졸 이제 채용을 준비하시면서 참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네, 채용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일단 특성하고 뭐 상업 정보 계열의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으로 3학년 재학생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19년 2월 조접 예정자 이거는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네. 이렇게 좀 나왔었고요. 네. 네,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정규 직원 대상으로 빵빵명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채용 조건은 연수 기간 중 현장 실습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대사항이 좀 있는데 추천 시 우대할 때 학업 성적이 좀 우수자. 그래서 이게 좀 은행권에 갔었을 때 좀 학업 성적이 네. 조금은 낮다라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여야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학생회, 동아리 활동 경험자.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어떤 팔방미인 같은 친구들을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이 별도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별도 경제 금융 관련된 상식 평가도 좀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 사전에 좀 탄탄한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필기의 장벽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준 중에 말씀해주신 기준 중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적 우수자뿐만이 아니라 품행이 방정하고 또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가 좀 좋은 예의가 바른 그런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추천서가 네. 필수이지 않을까. 저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성적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좀 필수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거 외에 또 입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동아리 활동 참 중요하죠. 동아리 네. 같은 경우는 금융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다면 금융업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경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봉사활동도 이제 관련 봉사활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특히 자격증, 자격증은 정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놓고 있다면 뭐 지식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태도까지도 검증받을 수 있는 네. 자격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동아리 활동, 이 경험과 함께 준비한다면 좋은 스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추천서를 받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학교에서 몇 명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경쟁을 한다니 네.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면사포를 찾은 지원자도 학교의 그 자존심, 자랑이 아닐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제는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지원서를 보면서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금융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관련된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 전산 세무, 전산 회계, 뭐 회계 관리 이런 자격증이 있네요. 뒤에 넘어가면요, 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수사항에서 회계 감사 부분으로 네, 전표 관리, 자금 관리, 원가 계산, 결산 관리, 뭐 회계 정보 시스템 운영 이렇게 해서 성취도 A 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네. 네. 부럽네요. 네. A 등급. 학업 성취도를 봤을 때 네. 이 전공 분야이고 또 금융권 지원하는 학생으로서 성취도 A 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이건 잘 준비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또 이게 또 기본 사양인 것 같아요. 또 네. 그 지원한 친구들 약간 성적 우수자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네. 네. 저도 이제 채용할 때 정말 많이 봤던 게 음.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 네. 그 출석이랑 지각 그쵸. 그 출결 사항이죠. 그래서 그렇죠. 출결 사항이 좋은 학생들은 100%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는데 여기 보면 네. 우리 황은지 학생은 결석일수 0, 네. 기타 지각 조퇴 네, 결과 없다. 네. 다 0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우선 성실하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네. 이 내용을 딱 보니까 1학년 때부터 목숨 걸고 나는 은행 가겠다 이렇게 준비한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네. 1학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금융권에 가기 위한 이런 NCS 기반한 지식 그리고 경험들을 좀 쌓지 않았나 네. 이력서를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격증도 그렇지만 뭐 교과 과목도 그렇고 밑에 수상 내역을 보니까요. 지금 도대회에 나가서도 지금 상을 받은 게 있고요. 뭐 전자문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표창장도 받았어요. 네, 표창장은 왜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요즘 그 지원자들이 저도 얼마 전에 그걸 좀 봤더니만 그 뭐 스카이캐슬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거 좀 보면서 네. 신문에 나온 걸 좀 봤어요. 봤더니 요즘 학교에서 이런 수상 내역들을 굉장히 많이 몰아서 준다. 어떤 특정 학생들한테 뭐 몰아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조금은 수상을 해도 약간 변별력이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수상 그 자체보다는 네. 여기서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떻게 여기서 이런 것을 이루었는지 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좀 잘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 수여 기관을 보니까 시장님한테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양시장. 이게 네. 좀 권위가 있고 네. 권위가 있고. 네, 기대가 좀 됩니다. 일단 뭐 교내에서 받은 거는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그렇죠. 받겠거니 하는데 지금 맞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렇죠. 네,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도청에서 받은 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궁금하게 물어볼 수 있죠. 또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또 우수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나 궁금해서 네. 이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우리 얼짱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 근면상 이런 게 있어요. 네, 즉 네. 근데 상을 2개 다 받았는데 네. 하나는 1년 근면상이고 하나는 근면상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명칭을 통일해 주는 게 좋겠죠. 예, 조금 꼼꼼하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네, 네. 일단 뭐 이런 거는 너무 호감이 가죠. 일단 뭐 하루짜리라도 은행 가서 체험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은행 텔러 체험, 뭐 하나은행에서 그다음에 국민은행에서 며칠 동안 이제 로비 매니저로 갔는데 지금 또 잘못된 게 뭐냐면 날짜가 바뀌었어요. 7월 24일부터 7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순서를 바꿔야 돼요. 네.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만약에 실수가 보이면 이거 은행원으로서 우리가 또 꼼꼼함에 감점이 대한. 되니까 그렇죠. 네네. 꼼꼼한 강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네. 하지만 뭐 금융 증권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업무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한 거는 눈에 띕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은 별명과 매력을 얘기를 해주세요 거든요. 근데 별명이 황금입니다. 네, 약간 좀 글을 읽으면서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조금 실제적인 별명을 얘기했으면 좋았을까. 친구가 황금아 이렇게 불러주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네, 약간 듣고 싶은 그쵸. 별명을 쓴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기도 해서 그렇죠. 네. 네. 음. 학생회장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황금님 이렇게 불러주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치, 저도. 약간 네. 조금은 애매한 표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은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요거는 듭니다. 진짜 면접에 가서도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진짜 친구들 황금아라고 불러주는지.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름하고 관련해서 막 네. 지어주잖아요. 네. 근데 네. 보니까 이제 그 성 씨가 이제 황이라서 네, 네. 이게 실제로도 황에다가 음. 이게 금 해서 황금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읽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름이랑 관련돼 있는 내용을 음. 또 적어줬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신뢰성이 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제가 순수하지 못했던 마음이 갑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기 행동이 존경스럽고 빛과 같다고. 근데 친구들이 존경스럽다는 말을 쓰는지. 그럴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너가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또 저를 반성하게 되네. 친구를 존경하지 못한 죄. 순수하지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쓰는 건데요. 지금 이제 경기도 상업경진대회에서 취업 설계 포트폴리오로 상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했다. 기억에 남았던 경험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진행 과정을 좀 더 썼으면 어땠을까. 이게 공간이 네. 워낙 좁아서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좀 불필요한 표현도 좀 있거든요. 뭐 꿈을 펼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뭐 부담감이 있었다. 학교 대표라는 자부심에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다. 네. 약간 이것보다는 본인이 여기를 진출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좀 창출했는지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소 처음은 임팩트가 있는데 뒤에는 약간 다소 좀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건 조금은 아쉬운 점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문구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도전 정신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도전했을 만한 그런 게 서두에 나와줘야 되는데 선수로 발탁됐다는 거는 약간 수동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너 준비해봐 이거는 도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표현해서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앞부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상업경진대회라는 그 네. 대회 자체가 네. 이제 금융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장려상이라는 이 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려상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소재는 그래도 굉장히 좋았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만 좀 면접에서 네. 그럼 면접에서 물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럼 3번이고요. 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이 항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네. 들었습니다. 네. 다른 굉장히- 항목은 약간 제가 순수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번 항목은 정말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많은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행원이 될 자격이 너무 충분하다. 자질이. 네, 이 부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이걸 좀 보면서 한 번쯤은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어떤 음.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반성하세요. 네. 말을 조심하자. 예쁜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또 살짝 꼼꼼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자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더위를 녹이는 건 어떠세요? 더위를 식혀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표현들이 조금은 한 번씩 검토만 해보면 내가 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점검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출하기 네. 전에. 요 썼던 내용 자체도 음. 그 역량에 대한 부분을 네. 고려하고 좀 경험을 연결짓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참 중요한데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 자체를 언급을 하면서 경험을 붙인 다음에 그리고 요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을 시켜줬다라는 네.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 은행에서 고객 만족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경험을 내가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내용에서 다 풀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소재적인 부분에서도 이 역량 키워드랑 매칭이 잘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항목인데요. 네, 지원자가 생각하는 은행원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써야 되겠죠. 일단 저는 이 항목에서 눈에 띄는 게요. 소통, 존중, 경청 뭐 이렇게 꼽은 것도 좋은데 저는 마지막에 지점 투어 했던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안양 지역에 있나 봐요. 안양 지역에 10곳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이 계획서를 만들었대요. 네, 우리가 항상 은행에 가려면 발로 뛰어봤냐, 현장 가봤냐, 이거 그렇죠. 항상 단골 질문으로 물어보는데 이 친구는 10곳을 다녔다는 거, 네. 저는 그게 참 호감이 가고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은행에서. 보통은 네.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또 분석력이 좀 딸렸었을 땐 또 약간 엉뚱한 지적이 나오는 경우도 그렇죠.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석력만 잘 좋게 마무리 짓는다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개선점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더더욱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전략적인 친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도 좀 이런 걸 좀 많이 요구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몸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오히려 그 지금 네, 굉장히 나이가 어리지만 아주 음. 은행권에 입사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좀 더 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마지막 학년은 거의 뭐 그냥 막 시작을 해가지고 과정이 없어요. 지금 2년 만에 이런 경험과 노력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한 번만 검토를 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황은지 씨의 서류를 보면서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모의 면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황은지 씨가 준비한 1분 자기 영상을 보면서 계속 컨설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고픈 KB 국민은행 지원자 황은지입니다. 여름 때보다 무더운 여름날 저는 은행 실습을 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근처의 은행이 위치해 있어 많은 상위 고객분들께서 모여 유난히 인간 인내를 이루던 날이었습니다. 대기번호가 늘어나게 되면서 줄이 길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고객분들께서는 줄이 너무 길다, 일처리도 너무 못하는 것이 아니냐, 날이 너무 덥다 라며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고객님들의 불만을 덜어드리고자 저만의 기준을 세워 대기자 수가 10명 이상이 될 시 시원한 물 한 잔과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업무를 도와드리며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고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회원이 되고자 합니다. 더불어 고객뿐만 아니라 은행에게도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은행의 일 경험을 지금 음. 이제 에피소드로 해서 음. 네, 잘 해주었습니다. 네. 그 10명이 되면은 물 한 잔씩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뭐 자기의 생각과 그 기준도 저는 참 예쁜 것 같아요. 저런 생각을 하는 네. 게. 네. 이게 음. 이 식품 영업에서도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음. 고객이 웨이팅이 많았을 때 웨이팅 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따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고객께 웨이팅 푸드를 드렸을 때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덜 지루하고 배고픔도 좀 덜해지시고 네.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이 금융업에서 웨이팅하는 고객들에게 그것도 기준을 딱 삼아서 10명 이상일 때 이 멘트와 함께 물을 드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건데 이걸 실제 실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소개를 사실은 우리가 첫째, 둘째 이런 방식으로 네. 좀 가는데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기가 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 네. 스토리텔링에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센스 있는 지원자, 고객을 이해하는 지원자, 전체의 어떤 합법이나 이걸 통해서 의사소통력이 굉장히 좋은 지원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느낌을 봤었고 네. 그리고 그 학생의 어떤 17살 맞죠? 17살 네. 정도 됐는데 말투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떤 학생 같은 느낌이 아니라 당장 은행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네. 좀 어른스러운 말투 이런 것도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지원자가 아닌가라고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내용 너무 잘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말투가 너무 이제 인위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를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높낮이가 너무 일정하게 솔톤으로 그러니까 잘 연습을 해주셨는데 그 화법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그냥 본인의 말투로 해도 저는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어린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더 좋은 이미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우리 두 선생님들 아주 지금 호감도가 높아졌어요. 네. 네, 지금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고, 네,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말투나 이런 게 너무 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빨리 면접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